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국방위 간 이후에, 자, 세 번째, 자, 시간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연됐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를 지켜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정말 이재명이를 우리가 지켜본다는 건, 야, 이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지옥의 지옥. 이재명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더 고통스러운 게, 이재명 지지한다고 그 TV에 나오는 그 개딸들, 양아치들, 야,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야. 대한민국 국민의 그 수준이 정말 어느 수준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에? 이재명이 지금 죽은 듯이 있다가 지금 완전히 기고만장이잖아요. 이재명 됩니다. 이재명 되는 거야. 바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이재명 때문에 막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하는 그 국민들을 보면서, 저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국권을 병탄당했구나. 저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게 바로 일본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차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내가 매도하는 게 아니야. 자, 오디오 점검하세요? 아닌데. 지금 잘 나오죠? 힘 빼지 마세요. 네. 그런데 그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정말 완전히 코미디가 뭐냐면 국방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국방위원회. 네? 국방위원회가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미 군정의 합작품이다. 미 점령군의 합작품이라고 하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시작했던 이재명이가 국방위원회에 들어갔다. 국방위원회. 이걸 누가 추천했느냐? 김병주라고, 사성장군인데, 김병주라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이에요. 김병주라고. 김병주가 이재명한테 앞으로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될 거니까 국방위원회에 들어가셔라 했다는 거야. 정말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 자체가 친일파하고 주한미군, 그 친미파가 만든 나라라는 거야. 상쾌한 출발을 못하겠다는 거야.
여기에 왜 들어갔느냐? 정말 이재명의 정체를 간단하게 보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존립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나는 단언합니다. 이재명이가 국방위, 그것도 국방위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 역사전쟁, 이념전쟁 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대한민국 체제를 흔드는 공작을 하겠다는 거지. 작게는 뭐냐?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 당위성을 무너뜨린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무너뜨린다. 이른바 자주라는 이름으로,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네? 이재명이가 누구냐? 성남시 일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이른바 제2의 남로당. 남로당이라고 하는 경기 동부 연합 세력과 손을 잡고, 그 경기 동부 연합 세력이 결국 통진당을 만들어서 이석기, 김재현, 네? 통진당, 국회의원 6명을 만든 당 아니에요. 이걸 무너뜨린 게 누구야? 이걸 해산시킨 게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 역풍으로 탄핵을 당한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 경기 동부연합 세력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걸 조직으로, 그리고 대장동 기획으로 정치 자금을 모아서 성남시장에 2번 당선되고, 그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광화문의 영웅이 돼, 광화문 촛불 세력의 영웅으로 참가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경기도 지사가 됐고 2022년에 대권 도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재명이가 국방위원회에 들어간 거야.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했어. 근데 이재명이가 국방에 들어가 가지고 국방부 장관 을 비롯해 가지고 대한민국 군수내부가 전부 다 모여 있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대한민국 군대가 전부 다 모여 있는 그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재명이가 미군이 없으면 우리 군이 북한에 전력으로 밀린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이재명식 화법이지.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거야. 주한미군 필요 없다는 거지. 응?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은 군사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군사 주권? 응?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한미 군사 동맹이에요. 그게 미일 동맹이고 그게 한미 동맹인 거예요.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으로 차원으로 더 확대시켜야 돼.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마당에서 미일 동맹으로 완전히 그야말로 일심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도 모자란 판에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이재명이가 군사 주권의 문제다 이거야. 어느 독립국가가 그렇게 하냐 얘기야. 그걸 어제 그저께
국방위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이가 떠들어댔다니까. 전작권 가져와라 이거지. 이재명 특유의 합법이에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거나 국가 간 군사협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군사협력이나 군사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을 미국에 양도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찾아와야 한다 이거야. 이런 자가 지금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 그래가지고 국방위에서 완전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놓고서 난도질을 가한 거예요. 이거 하러 간 거야. 이거 하러. 그래가지고 국방위를 배경으로 지가 이른바 대한민국 좌파를 결집시키겠다는 거지. 두 번째 국방위를 간 건 뭐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군대 안 갔거든. 이재명이가 군대를 안 갔어요. 이 군대 안 간 컴플렉스를 세탁하자는 거지. 세탁하자는 거예요, 이걸. 응? 홍준표가 6개월 방위 갔다 왔거든. 당대표 할 때, 이명박 대통령 당대표 할 때에 전방시찰을 갔는데 그 해병대 막 군복에 이걸 줬어요. 그러니까 장성민한테 문자로, 이야, 나는 소원 풀었다. 내가 6개월 방위 6방인데 내가 이게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가 군 통수권자나 입는 옷을 입고 내가 전방을 갔다 왔다라고 문자를 보낸 게 홍준표야. 이 이재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딱 한 사람이 있어. 역시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안철수. 안철수가 미국에서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냐면, 전작권을 주권 회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건 포퓰리즘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 활동을 독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찰 자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무슨 군사 주권을 양도했느니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6.25 이후 우리를 지켜준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틀을 부정하는 망발이다. 망언이다 그랬어. 이래서 군대 갔다 와야 돼. 이래서 대한민국 정치인을 군대 갔다 와야 돼. 어떤 놈은 윤창중이가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놈은 윤창중이는 당당하게 육군 병장, 그것도 야전 공병, 폭파병으로 군대 갔다 온 사람이야. 자, 네 번째, 들켜버린 조수진 정체입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죠? 예. 자, 들켜버린 조수진 정체. 여러분, 조수진이가 누군지 아시죠?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그 조수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수진이가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고, 제가 뭐 전라북도 국민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 팩트예요. 그리고 전주 기전여고를 나왔어요. 고려대학 불문과를 나와가지고 국민일보 기자를 하다가 동아일보 기자를 한 거예요. 근데 무슨 기가 막힌 일이 나왔냐면,
조수진이가 국민의힘 비례대표잖아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그런데 서울시 정무부시장 송주범이라고, 이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문자를 보내다가 권성동이처럼 국회 출입기자들 망원 렌즈에 들어온 거예요. 국민의힘 비례대표야.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야, 최고위원. 비록 사표는 냈지만. 근데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지. 지금 서울시장이 오세훈이잖아요. 그 오세훈이가 시킨 그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시장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김대중 동교동 사저를 서울시가 매입해달라,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 아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야, 이게 좀 일요시사의 특종이에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대중 좌파의 호메인이라고 하는 김대중 동교동 사저를 서울시 예산으로 사달라고 간청하는 문자를 보내다가 들켰어. 이건, 아니, 나는 사쿠라 많이 봤죠. 이야, 이건 정말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남을, 이건 사쿠라 중에 사쿠라야. 이게 뭐야? 김대중, 이건 브로카냐, 브로카. 지금 김대중 그 동교동 그 아방궁이에요. 저 몇 차례 가봤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 이효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김홍업, 이효 여사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 둘 전처수생이거든. 김홍일, 김홍업이는 전처수생이고 차길자 여사. 셋째 아들 그 김홍걸이가 소위 말하는 이효 여사가 배가 아파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게 물려줬는데, 이게 지금 재산 이 분할 소송이 붙은 거야. 그런데 이것을 지금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팔아먹으려고. 이걸 팔아먹으려고. 이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조수진이가 하는 거야. 이건 완전히, 이게 문자 내용을 보면요, 김대중의 집사야. 이게 뭐냐,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그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야말로 수박 보수, 겉은 보수인데 안은 빨간다는 것을, 이 수박 보수, 그야말로 수박 보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통탄할 일이야. 응? 이건 금배지 떼야 돼, 이걸. 이건 제명시켜야 돼, 이걸. 이런 일이 왜 나오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대중 도서관 가서 뭐라 한 거야. 뭐라고. 나는 김대중의 사실상 아들이다라고 사실상 그렇게 선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잣들이 나오는 거야,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조수진이가 보낸 문자예요. 수도세, 전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체납으로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가 방치돼 있습니다. 이효 여사 사후 이 여사 친자인 삼남 김홍걸 의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상속세 체납액이 20억을 넘었습니다. 이야! 동교동, DJ 동교동 사저는 정치사적 의미가 큰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보다는 서울시가 위탁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김홍업 전 의원 괄호열고 차남이 가족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응? 이거 완전히 김대중의 딸이야. 김대중 딸이야. 김대중 딸. 김대중의 사실상 양딸이 지금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고위원하고 있는 거예요. 동교동 사저를 괄호열고 173평이야. 공시지가로 서울시가 매입한다면 은행에 돈을 갚고 김대중 평화센터 연구기금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DJ는 재임 시절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출범시켜 기념관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수요일 뵙겠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다. 김대중 뿌록하라고 해도 이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서울시 정무부시장 송주범이가 누구냐? 지금 조수진이가 문자를 보낸 그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누구냐? 과거 정두원 의원 보좌관 출신이야. 정두원은 누구냐? 아버지가 전라도 광주 출신이야. 신민당 시절에 광주 출신의 정성태 국회 부의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정성태 국회 부의장. 네? 이 정성태 국회 부의장의 사촌 동생이야. 그게 정두원의 아버지야. 그래서 정성태 국회 부의장의 운전기사를 했어. 운전기사. 그 운전기사 아들이 누구냐? 정두원이야. 머리 좋아가지고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거지. 그 보좌관 출신이야. 제가 고대 다닐 때 제 동기의 아버지가 정성태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네 집 가가지고 자기 집 가가지고 라면을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보니까 청와대 지금 춘추관 뒤에 그 정성태 국회 부의장 집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정성태 국회 부의장이라는 소리를 안 했었어요. 저한테. 그게 대학 1학년 때예요. 입학하고서. 근데 그 대문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정성태라고 이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걔한테 야, 너희 아버지가 정성태, 광주의 정성태 국회 부의장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봐라. 너 정치 잘하네 그러더라고 저한테. 정성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정성태 국회 부의장의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니라 그 부인이 이제 그 자기 남편 이 와이셔츠를 다리더라고. 근데 내가 물어봤지. 어머니 저 정성태 국회 부의장 그 댁이시군요. 네, 그게 사모님이시군요. 그랬더니 이 사람 봐라. 이 청년 정치에 빠꿈이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정치 절대 하지 마.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두원. 근데 그때 보니까 옛날에 잘 사는 집은 그 입구에 차고가 있고 그 차고 옆에 운전기사 그들이 쓸 수 있는 그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정두원 집인 거야. 그게 1975년 이야기입니다. 1975년 이야기. 자, 이거 보라고. 이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전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조수진 의원이 과거 뭘 했냐. 동아일보에서 동교동을 출입했어요.
동아일보에서 동교동을 출입한 건 이건 그야말로 전라도 진골, 성골들이 출입하는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아일보에 동교동을 출입하면 동교동 말아먹어요. 거기다가 이제 전라북도 출신이고, 응? 조수진이가. 그래가지고 권노가 회고록을 동아일보에 연재하는데 그때 인터뷰에서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 그게 조수진이야. 이런 조수진이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가 내가 깜짝 놀랐어. 그 조수진이가 동교동계 이낙연 뺨치는 동교동계 기자인데 이걸 누가 해줬냐? 김무성이가 해줬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 설이 유력해요. 그 조수진이가 작년 5.18 앞서가지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10명을 데리고 망월동 참배를 갔는데 그것을 기획한 게 누구냐? 그게 조수진이에요. 그게 조수진이. 가가지고 묘비 닦았어요. 5.18 그 묘비. 네? 그때 누구 갔느냐? 김미애. 부산의 김미애. 최재형이가 대선 출마하면서 첫 번째 가가지고 쓰레기 주었던 사람. 그 김미애. 하하. 네? 김영동, 박형수, 서정숙, 윤주경,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그 다음에 이영. 지금 중소기업 장관하는 그 이영이. 이종성이. 그 다음에 조태용이. 지금 주미대사 하는 조태용이 5.18 망월동 가서 비석 닦았어. 원외로는 누구냐? 김재섭이. 지난번 김종인 비대위원장 할 때 그 비대위원 했던 김재섭이. 요즘 어제도 텔레비 나와가지고 윤석열 어마어마하게 조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천하람이. 이준석계.